충격, 손흥민. 토트넘과 재계약 생각 없다. 내년 6월 FA로 떠나. 바르셀로나행은 플릭 감독이 거절 오른쪽 화살표 EPL, 다른 팀, 간다. 손흥민, 32, 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지 않을 전망이다. 스페인, 카탈루냐 엘나시온날은 5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가 아시아스타 손흥민을 공짜로 데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내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이 계약 연장을 하지도 않고 팀을 떠난다고 예상했다. 손흥민은 자유계약, FA, 선수 중 가장 흥미로운 자원이다. 내년 6월 계약이 만료되지만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 10년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토트넘 레전드로 평가받는 손흥민은 올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난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려는 이유는 우승 갈증 때문이다. 매체는 손흥민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에도 참가하지 못한 것에 지쳤다. 그는 FA 신분을 이용해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FA로 데려갈 유력한 팀을 바르셀로나로 꼽았다. 다만 한지 플릭 감독이 손흥민 영입에 의문 보호를 달고 있다. 매체는 주안 라포르타 회장과 데코 디렉터는 파우 빅토르, 안수 파티, 페란 토레스가 기대 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손흥민에게 눈길을 돌렸다며. 메이저 무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손흥민은 흥미로운 영입 후보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플릭 감독이 손흥민 영입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손흥민의 놀라운 기술과 신체 능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32살이라는 나이와 높은 연봉에 다른 후보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다수의 팀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매체는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아스톤 빌라, 뉴캐슬 등 많은 팀이 손흥민 영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 EPL 내에서 새 팀을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손흥민의 계약은 원래 내년 6월까지지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팀 레전드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한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지난 시즌 팀 내 최다골을 넣으며 에이스로 활약했기에 장기 재계약은 바로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가 1년째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계약 연장 소식을 들리지 않았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로 팀 내 최고 주급을 받은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는다면 토트넘은 지금보다 많은 금액을 줘야 한다. 손흥민이 여전히 팀 에이스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30이 훌쩍 넘은 선수에게 고액 연봉을 줘야 하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또 향후 손흥민의 활약 여부도 좋게 전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토트넘이 구단 레전드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식에 토트넘 팬들은 실망하고 있다. 평소, 짠돌이, 돈벌레 등으로 악명 높은 다니엘 레비 회장의 행태를 미루어 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팬 포럼에 참석한 손흥민은 공교롭게도 레비 회장 앞에서 재계약 질문을 받았다. 한 팬이 손흥민에게 토트넘에서 선수 경력을 마칠 것이냐라고 물었다. 말에 뼈가 있는 질문이었다. 재계약 협상의 주도권자인 레비 회장이 옆에 있었기에 질문은 더욱 의미심장했다. 질문을 받은 손흥민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다 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제가 토트넘에서 뛴 지 10년이 됐다.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지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축구 세계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코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을 위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그저 우승하고 싶을 뿐이다. 라며 언젠가 제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을 때 모든 팬이 웃는 모습이 있길 빈다. 그때 저를 토트넘 레전드로 기억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고 바람을 전했다. 2. 요리스. 레비 회장 폭로 오른쪽 화살표 포스텍 정면 반박 플러스 옹호. 토트넘서 우승에 방해되는 건 없어.
요리스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어닝 마이 스퍼스를 공개하면서 2018에서 19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UCL, 결승전 당시를 회상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해당 시즌 UCL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켜 결승에 올라갔으나 리버풀에 0에서 2로 패배하여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요리스는 결승전이 열리기 4일 전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적힌 문구는 2019 UCL 결승 진출자였다. 일반적으로 우승을 축하하지 결승 진출만을 축하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요리스는 처음에는 우아한 상자를 보고 설렜다 라고 말했으나 이후 새겨진 문구를 본 뒤에 이런 순간에 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하나 라고 말했으며 결승전 패배 후에 결승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해리 케인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 생각한다. 토트넘이 정말 이기고 싶었을까? 라고 말했다. 프랑스 게프폴뉴스 프랑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요리스는 토트넘이 UCL 결승전에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라며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 것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토트넘은 돌아오는 10일 입스위치 타운과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레비 회장과 1년 넘게 일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리스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다. 요리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경험은 아니다. 난 레비 회장이 그것에 대해 다른 입장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레비 회장이 결승 진출에 만족한 것은 아닐 거라 말했다. 이어서 그는 2일 토트넘 감독을 맡은 순간부터 변한 것은 없다. 토트넘에서 내 야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내가 우승을 달성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토트넘이 우승을 원하지 않는 클럽이라는 것에 반박했다. 3. 텐하흐 떠나니까 입지 대반전. 멀티골 원맨쇼 오른쪽 화살표 5년 재계약 플러스 주급 3배 인상 예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일 오전 5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4라운드에서 PAOK를 2에서 0으로 꺾었다. 이로써 맨유는 이번 시즌 UEL 첫 승을 기록하게 됐고, 리그 페이즈 15위에 위치하게 됐다. 맨유는 전반전 주도권을 잡았지만 소득은 없었다. PAOK는 내려앉아서 집중력 있는 수비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맨유의 세밀한 플레이 부족으로 인해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전반전 60%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쥐고도 앞서가지 못했다. 후반전 맨유는 디알로의 멀티골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후반 5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크로스를 절묘한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고 후반 32분에는 활발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수로부터 볼을 빼앗아 가마차기 득점에 성공했다. 디알로는 81분을 뛰면서 패스 성공률 62%, 32분의 20, 기회 창출 1회, 유효 슈팅 3회, 드리블 성공 3회, 지상볼 경합 승리 7회 등을 기록했다. 맨유 소식통 더 피플스 펄스는 9일 영국 더 선을 인용하여 맨유는 디알로에게 현재 주급의 3배에 해당하는 5년 계약을 제안할 것이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디알로를 오랜 시간 맨유에 남기려는 모양새다. 디알로도 맨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2에서 0 승리 이후 난 여기 맨유에 와서 행복하고 이 클럽에서 뛰게 되어 행복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맨유에 머물면서 역사를 쓰고 싶다. 난 선발이 아니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한다. 모두가 뛰고 싶어하고 난 그저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말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되니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다.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디알로는 주로 백업이었다. 보통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교체로도 그라운드를 못 밟는 상황이 많았다. 텐 하흐 감독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마커스 레쉬포드,
안토니를 중심적으로 기용했다. 10월 초 아스톤 빌라전, 브렌트포드전 2경기 연속 결장했고 UEL 리그 페이즈 3라운드 페네르바체전에서는 1분 출전에 그쳤다. 그러나 텐 하흐 감독 경질 이후 지휘봉을 잡은 리트 판 니스텔로이 임시감독은 디알로에게 기회를 주었다. PAOK 전 선발로 나섰고 디알로도 멀티골로 응답했다. 4. 지금 뭐하는 거야? 임대의 전설. 6번 임대 간 이유 있었네. 여유 부리다 메뉴 유망주에게 봉변. 그리스 리그의 PAOK은 8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UEL 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0에서 2로 졌다. PAOK는 전력상 열세를 극복하며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잘 버텼지만 결국 후반전 아마드 디알로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그리고 이날 PAOK의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한 압둘 라만 바바는 패배의 원흉이 됐다. 그는 후반 32분 디알로의 두 번째 골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범했다. 메뉴가 전방으로 디알로를 향해 롱패스를 건넸다. 하지만 앞에 있던 바바가 이 패스를 차단했다. 이후 바바는 볼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았고 잠시 머리로 볼 컨트롤을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뒤에 있던 디알로가 잽싸게 나타나 그의 볼을 뺏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디알로는 빠르게 질주한 뒤 박스 앞에서 환상적인 슈팅으로 PAOK의 골망을 갈랐다. 자연스레 바바는 본인이 과거에 첼시에서 뛸 수 없었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말았다. 가나 국적의 레프트백인 바바는 2012년 그로이터 피르트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후 2014년부터 아우크스부르크의 유니폼을 입었고 이곳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결국 바바는 2015년 첼시에 관심을 받으며 B클럽 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첼시 첫 시즌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즉시 전력감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임대의 전설이 시작됐다. 바바는 2016년부터 무려 6개 팀으로 임대를 떠났다. 2016년에는 샬케 4로 임대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자리가 없었고 2018년 샬케로 다시 한번 임대를 떠났다. 그리고 2019년에는 스타드 랭스와 마요르카로 임대를 갔으며 2021년에는 현 소속팀인 PAOK, 2021년부터 2년 동안 레딩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이처럼 바바가 무수히 많은 임대를 다녀온 탓에 첼시 팬들은 그의 존재를 완벽히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여름 드디어 바바의 계약이 만료됐고 바바는 PAOK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첼시 유니폼을 입고 뛴 경기는 8년 동안 고작 23경기였다. 이후 그는 PAOK에서 주전 레프트백으로 활약하고 있었지만 맨유를 상대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